자해명상을 저번에 다뤘습니다. 이런저런 명상법들, 여기선 호흡명상이 주요한 메인 명상으로 다뤄주고 있고요. 그리고 명상을 한 가지만 하면 사실 좀 지루해집니다. 한 방법만 가지고 하면은 좀 지루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이제 자해명상인데요. 자해명상은 자신을 포함한 다른 존재들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 용서, 포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저번에도 자해명상에 이익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 자해명상은 우리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저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마음이 밝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괴로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들 이제 원인들은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이런 자해명상, 그 원인과 관계없이 이런 자해명상을 잘 하다 보면은 그런, 일상에서 느끼는 고통들을 없애주는 그런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어떤 고통을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 명상의 시작이죠. 실제로 불교 수행, 불교 명상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일상생활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이게 뭘 하는데 삶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이런저런 수행상의 어떤 경계를 체험한다거나 이러면서 내 수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바른 우리 아까 얘기했던 사성제 그리고 사성제에서 8정도 우리 수행은 가장 내가 당면한 이런 괴로움들을 먼저 없애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이 좀 정제된 상태에서 좀 더 이제 마음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불교 수행의 목표가 고통의 소멸이기 때문에 불교 수행을 하면은 사실 제대로 하면은 그런 고통들이 소멸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내 고통이 계속 커진다면 그거는 자신의 명상이나 수행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뭔가 좀 오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이런저런 내 삶의 문제들 또는 마음의 문제들 해결해 주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고 이거 자체가 이제 불교 명상으로서의 강력한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해명상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경우 누가 그런 얘기를 한번 묻더라고요. 그러면은 자해명상이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 특히나 제가 강조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를 강조했죠.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자기 자신이 잘 되길 바라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개발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어떤 분이 이런 의문을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은 아무리 잘못해도 본인이 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조건을 포용하면은 그 사람의 잘못이 교정이 되겠냐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것도 일리 있는 질문이죠.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들 갖고 있죠, 그죠? 이런 자기 바른 견해가 없어서 이런저런 잘못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죠. 일단은 그것을 인지를 하는 거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에게도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고 또 남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이거 나한테도 해롭고 남들한테도 해로운 것이니 그러니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을 한 다음에는 그걸 계속 죄책감을 또 끌어안고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조건 없이 용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조건 없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바른 견해가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쓰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바른 견해에 따른 것이고 어떤 것이 선법이고 어떤 것이 불선법인지를 알아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른 자해 명상을 하기 위해서도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사실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걸 자꾸 채찍질하고 막 뭐라 해야 되지 고쳐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뭐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를 알고서 내가 스스로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어떤 따뜻한 조건 없는 용서, 고용,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자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건강하게 바뀝니다. 우리 병을 치유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약 먹고, 어디 어깨가 좀 아프면은 어깨에 파스 붙이고,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 체력이랄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음식을 잘 먹고 또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체력이나 건강이 아주 강하게 만들면은 다른 병들이나 몸의 문제들은 저절로 이게 해결되게 돼 있단 말이죠. 자해명상. 그래서 자해명상은 일종의 우리의 마음의 체력을 기르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체력이 길러서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지면은 무슨 문제가 됐든지 간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안 좋은 습관이나 습관들, 어떤 습관이 있어서 그런 잘못을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알아야 되겠죠. 알고서 가르치고 나 왜 이럴까 자책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조차도 알고서 가르치고 나서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더 빨리 그리고 부작용 없이 그런 내가 갖고 있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모든 가르침에서 거칠게 우리 남이나 자신을 대하거나 또는 잔인하게 대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밖에 같으면은 요즘은 좀 더 하지만은 멍둥이 때리고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잘못을 교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불교는 모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주 부드럽고 평화롭고 친절한 방법을 이용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자비롭고 부드럽고 아주 친절한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부작용 없이 이런저런 내 마음의 어떤 행동의 문제들을 교정을 해서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해명상은 여기도 있지만 뒷페이지도 있지만은 여기는 지적인 정상이 아니라 감정적인 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좋은 맞는 얘기인데 자해명상, 우리 명상을 생각을 할 때 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사실 명상은 우리가 어떤 이해를 통해서
이치를 이해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 감성적 이치를 이해하고 그게 이제 머리에서 이해하는 게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감성을 사실 이제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자해명상은 그런 측면이 더 강하죠. 이런 어떤 수행의 길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해명상은 그런 자해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런 자해명상을 계속 개발하다 보면은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안 되더라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하는 만큼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계속 자해명상이 발전을 해서 마음에서 굉장한 희열과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우리 어떤 감정이나 정신을 그 희열이나 자해명상의 희열이나 행복이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희열이나 행복, 그러니까 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희열이나 행복을 통해서 사실은 삼매에 들게 됩니다. 그 칠각지가 있죠. 깨달음이라는 7가지 요소가 있죠. 그 중에서 그 희각지가 있죠. 희각지, 어떤 즐거움, 행복. 그 다음에 그 경안각지, 즐거움과 행복에서 오는 정신적인 어떤 평안함, 가벼움, 육체적, 경험적 가벼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정각지가 나오고 삼매에 드는 삼매라고 하는 정각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삼매라고 했잖아요. 삼매에 들려면 행복해야 삼매에 들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고서는 삼매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삼매에 맨날 든다고 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내고 또 보는 사람마다 막 결정을 막 지적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사실은 삼매 등과 거리가 먼 것이죠. 기분도 맨날 안 좋고. 왜냐하면 삼매에 드는 것 자체가 되기 전부터 그런 마음의 행복감이 생겨야지, 그래야지 이제 삼매에 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런 자해명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하고 희열로 가득 차게 되고 이게 점점 개발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던 탐진치 5가지 장애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그런 일종의 정신적, 우리 순수한 마음의 반영인 니미타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서 나타나지만은 자해 명상을 통해서도 그런 평화와 행복, 희열에서 생기는 그런 니미타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의 반영이죠.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도 사실은 깊은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명상법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이 발전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죠. 호흡 명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정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자해 명상을 통해서도 깊은 어떤 명상의 경지에 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 자해 명상 같은 경우 속성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뭐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런 자해 명상을 한번 그 실험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뭐 사람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같이 어디에서 내가 뭐 직장에 다니거나 그러면은 어디 집안에 있거나 또는 이웃들하고 있거나 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성격이 너무 좋아서 이제 뭐 주위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리 좋은 분도 나를 싫어하는 주위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제 특히나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딱 집어서 한번 자해의 마음을 한번 보내보세요. 실험이죠, 이거. 이거 어떻게 되나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날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내가 뭐 말만 하면 꼬투리 잡고 막, 내 뭘 말만 하면은 트집을 잡아서 나 싫어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그래, 저 사람한테 내가 자해를 보내보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한번 보내보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재밌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람 태도가 변합니다. 이게. 내가 그전에는 저 사람이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맨날 꼬투리 잡고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자애의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어떤 사람을 딱 향해서 딱 그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게 보이진 않지만 전해집니다. 이게. 전해지고 계속 쌓이잖아요. 이게 그 자애의 마음이. 저 사람은 어쨌든 간에 내가 나한테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또 저 사람 나한테 뭔가 도움을 받는 것이거든요. 따뜻한 마음이기 때문에 기분 좋은 거죠, 이게. 남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때로는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내가 행복하길 바라고 이런 마음을 계속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알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그죠? 좋고 고맙고 하잖아요. 그게 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의 명상이 정말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뭔가 작용을 하는가? 자기한테 작용하는 거 스스로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은 그렇게 딱 실험을 해보면은 확실하게 저 사람 태도가 바뀌는 게 보이니까 자의 명상에 정말 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혹시, 주위에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도 문제네, 그죠? 실험하시고. 근데 이제, 많아도 문제일 것 같아요. 주위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도대체 몇 명한테 보내야 되나, 이게. 이럴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 적당한 사람을 딱 집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꾸준하게. 저 사람 날 싫어하는데 내가 자의 마음을 한번 계속 한번 보내보자 한번 해보세요.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 도반 선생님도 한 명 이제 절에 있었는데, 이제 이 스님이 뭐 이유 없이 싫어하는 스님이 있는 거야. 이유 없이 나를, 그 스님을, 도반 선생님을. 싫어하는 스님이 똑같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야, 그래, 저 스님이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왜 계속 싫어할까? 그래서 이제 자해명상 이걸 좀 이제 읽고 나서 한번 똑같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해보니까 한동안 지나니까 어느 날 이 스님이 본인이 선물을 갖고 왔더라고. 선물을 갖고 왔지.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하면서 자해명상이 참 효과가 있구나. 이런 어떤 얘기를 해주던데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명상을 할 때 이렇게 좀 재미거리를 만들어가면서 하면 좋습니다. 한번 이런저런 상황을 만들어서 실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떤 변화도 관찰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명상에 흥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자유명상에 특히나 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뭐 호흡명상, 다른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굉장히 정제되고 몰입이 된 상태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또 자유명상하면 자유명상이 쉽게 될 뿐더러 또 그게 되게 강력합니다. 이게. 우리 저희가 11월달 집중명상을 하잖아요. 집중명상 끝날 때쯤 돼서 그때가 되면은 그래도 평소보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간에 평소보다 훨씬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고 또 강력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특정한 사람, 뭐 부모님이 됐든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그런 사람들을 한 명 탁 찍어서 이렇게 이제 자해를 탁 레이저 쏘듯이 탁 보내면은 그 사람도 보통 느낍니다. 그러는데 마음이 강력해진 상태에서 탁 보내면은 야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본인이 명상을 좀 해서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좀 강력해진 상태에서는 그렇게도 한번 자의 마음을 보내보시면은 야 이게 자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내 마음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대상에서도 이게 그 나름대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도 있죠. 그 다음 나오는 게 그 내버려두기 명상입니다. 명상 이름 독특하죠, 그죠? 네. 영어로 letting be라고 명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보통 명상을 할 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옆에도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래도 안 되는 경우 하기도 싫고 이럴 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사실 이런 가만히 내버려 두는 명상은 되게 효과적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쪽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순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쉬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명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 마찬가지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명상을 한다 하잖아요. 명상한다 뭐 하려고 해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내버려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호흡을 또 잡으려고 하고 또 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려고 하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잖아요? 직장에 다니신 분들이 있고, 가정의 일도, 가정주부 같은 경우, 가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직장에 다니는 분들, 직장 안 다녀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공부 안 해도 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쉬어도 된다.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마음이 확 나아지잖아요, 그죠?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빨래도 할 필요 없고, 설거지도 할 필요 없고, 밥도 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쉬어지고 편안해지겠죠? 그런 마음 상태를 갖는 겁니다. 모든 할 일을 다 끝내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벌 필요가 없고,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고, 누구를 케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물론 편합니까? 그 생각만 해도 편안하잖아요. 마음을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여기 이제 정원의 비유가 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도 정원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미국 같은 데 더 많죠,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정원을 비유해서 이런 수행하는 사람들을 한 3가지 순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가장 이제 좀 초보자들은 정을 계속 갖고 온다고 일을 하는 거예요. 불도 꽂고, 잔디도 깎고, 가지도 치고 계속 일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좀 수준 높은 제자들은, 수준 높은 사람들은 그냥 일은 안 하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가지를 쳐줘야 되는데, 저 잔디를 좀 깎아야 되는데, 저 풀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 다음 주 일요일 날 시간 날 때 하자. 이렇게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래, 내 정원이 이유가 뭔데? 즐기려고 있는 것이 일하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 하면서 이제 정원에 이제 잔디에 누워서 편안하게 쉬는 사람인 거죠. 딱 수행자의 마음인 거죠.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는데 끊임없이 일을 하듯이 막 계속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자꾸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그냥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행복하다는 건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명상의 목표가 사실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런 명상을 시작을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실제로 그걸 하기 시작하면은 자꾸만 하는 거예요. 힘들게. 그러니까 사실 그 명상을 하기 전에는 그냥 세속의 그런 삶의 무게가 있었는데 이제 세속에서 내가 지어야 될 삶의 무게 플러스인데 명상이라는 무게가 또 하나 더 생겨버려요. 더 무거운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이게.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 중간 정도 된 단계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닌데 끊임없이 걱정을 하는 거죠. 명상을 해야 되는데 하진 않으면서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마음으로 계속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 실제로 이제 제대로 명상의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명상의 목적이 뭐냐, 내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음을 기존에 내 마음의 짐, 그러니까 이제 세속에 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놔서 내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만드기 위한 것이지, 이러면서 이제 갖고 있던 짐을 다 놔버리고 명상을 하면서 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거죠. 이게 고수죠, 이게. 사실 불교 여기 내버려두기 명상이라고 했지만 내버려두기 명상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불교 명상의 가장 고수는 가장 잘 쉬는 사람이 최고 고수입니다. 편하게 쉬는 거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게 실천이 가능한 사람이 불교 명상 안에 가장 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집에 가시잖아요. 법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특별히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을 때 또 집에 가면 보통 일거리를 만듭니다. 집에 가면 TV가 있잖아요. TV가 이거 안 그러면 그게 아니면 스마트폰을 딱 보죠. 책이 있으면 책을 보죠. 그죠? 책에 있는 신문이 있으면 신문을 보죠. 옆에 애가 있으면 애하고 또 얘기를 하거나,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하고 놀거나, 뭐든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 뭔가 자꾸 일거리를 만듭니다. 안 그러면 하다못해 청소로 갑니다. 너무 심심하면 지공청소기가 돌리죠. 그게 아니라 정말 할 일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그냥 빈방에 들어가지고 의자에 방바닥에 앉든지 의자에 앉든지 가만히 앉아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정말 이제 그때는 지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이 자꾸 일어날 때가 좀 하고 싶어. 그럴 때는 그래 지금은 내버려두면 되지. 내버려두기 명상을 하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가만히 앉아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그대로 멈춰서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저절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게 뭐 호흡이 보통 호흡을 알아차리게 되죠. 호흡 명상을 하던 사람들은 그때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돼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대로 멈춥니다.
그대로 멈추고 마음이 멈추잖아요. 마음이 멈추고 가만히 몸도 멈춰져 있으면은 그때는 변화하는 것만 알아차려지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그냥. 그때 변화하는 건 보통 호흡이 변화하죠.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러면은 호흡 명상이 저절로 되는 것이죠. 아주 정확한 호흡 명상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명상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멈추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진 거지. 계속 해야 된다는 뭔가 하던 일들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나중에는 내 몸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이게 뭐하게 돼서 깨닫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내 몸에 대해서도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내 마음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여기에 대한 짐마저도 벗어버리는 거죠. 나라는 존재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죠. 이게 짐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짐을 내려놓으면 거기서 사실은 굉장한 희열과 행복, 통찰이 생깁니다. 이런 과정에서 삼매가 개발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혜가 개발되는 겁니다.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 평소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잠시라도 있어 보면은 잠시 보낸 시간이 굉장히 충전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쉰다고 하자면 쉬는 게 아니거든요. 쉰다고 하자면 뭔가 계속 해요. 하다못해 놀러 가서도 지금 뭐 해야지? 오전에 어디 가고, 점심 어디 먹고, 점심은 뭘 먹고, 오후에는 어디 가고, 저녁에는 어느 맛집에 가고, 막 바빠요. 검색한다고, 이게. 근데, 하다못해 휴가를 가서도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참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리거든. 내버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잠시라도 있으면은, 마음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고, 내 삶의 무게가 잠시라도 완전히 내려놔지기 때문에, 마음에 쌓여있던 그런 스트레스랄까,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싹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시간을 잠시 보내고 나면은, 훨씬 내 마음이 상쾌하고, 편안하고 고요해지죠. 이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아주 소중한 노하우이기도 하고, 또 명상이라는 게 어떤가의 본질을 좀 깨닫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명상하다 보면은 보통 방편을 쫓아가기 바쁠 때가 많습니다.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이게 좋은 건 알겠고 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은 나라 하지만 안 나지거든요, 이게. 계속 잡는 거예요, 잡다 보면은 끊임없이 이제 그 명상이라는 일종의 괴물같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쉬지를 못하니까. 자꾸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꾸 해야 되는데, 나 안 하고 있어요. 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쫓기듯이 명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드를 바꿔가지고, 그럴 때는 자꾸 쫓기듯이 명상한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내버려두기 명상이 참 좋은 거죠. 그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그래, 뭘 해야 되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사실은 명상이, 되게 됩니다. 호흡 명상이나 이런 것들의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과거를 갖다 미래를 갖다 다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호흡을 일종의 그런
그 타치로 삼아가지고 이 호흡 들숨과 날숨이라는 대만 마음이 내 주의력이 머물게 만들어서 마음이 멀리 못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만들고 이게 점점 이 마음이 도망가는 진폭이 좁아지면서 나중에는 호흡 감각이 탁 멈추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호흡마저도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게 멈췄잖아요. 멈추면은 그 과정에서 그 싹디 굉장히 중량이 됩니다. 마음의 멈춤에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싹디 마음 챙김이 강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아주 에너제틱해지고 밝고 또 거기서 어떤 기쁨과 행복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멈춤에서 사실은 우리 마음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근데 내버리기 명상은 어떻게 보면은 호흡 명상은 호흡이라는 대상을 통해 하지만 내버리기 명상은 모든 걸 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멈추는 거죠. 아무것도 안 잡지 않는 거죠. 잡고서 자꾸 끌려가지 않고 다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거죠. 뭐가 더 괜찮은 거죠. 이런 생각이라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저런 생각이라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이런 소리가 들려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저런 소리가 들려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죠. 뭐든지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죠. 부처님 오셔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악마가 와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렇게 평정심을 훈련하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죠. 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삼매를 개발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혜가 개발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좋아하고 싫어하기 때문이거든요. 좋아하면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잡으려고 하고, 싫어하면은 거기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죠. 피하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근데 그런 어떤 지혜 바탕을 두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와도 가만히 오든지 가든지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고, 싫어하는 게 와도 오든지 가든지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지혜가 사실은 있어야 그게 가능하고 또 지혜가 또 개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우리 삶에도 이런 걸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를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내 기준이 있고 부부가 아니나 뭐 자녀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교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저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고쳐야 되는데 행동을 저러면 안 된다면서 또 잔소리 해야지 하면서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뭐 그런 게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그런 데 대한 얘기는 하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얘가 이 성격이 그러면 업이 저렇구나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이제 넘어야 되지 않을 선을 넘지 않는 한은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큰 틀만 이제 잡고서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스스로 이게 또 자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마음을 다루듯이 때로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처럼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하는 그런 또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버려두기 명상, 이런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교 명상의 그 느낌을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살면서도 뭔가 얻으려면 자꾸 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뭔가 해야지 내가 얻을 수 있다. 해야지 뭔가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깊이 우리 내면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도 책에 놓아버리겠는데, 뭐, 이렇게 맨날 해도, 어디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게 됩니다. 습관 때문에. 뭐,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자꾸 나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내버려 두기 명상,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내가 더 이상 할 일은 없고, 편안하게 이 자리에서 쉬면 되는구나. 자꾸 뭘 하려고 하고,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그럴 필요가 없어. 이대로 충분하고 만족해. 가만히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하고서 편안하게 한번, 휴식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휴식이죠. 우리 내면을, 정말, 충전시키는 제대로 된, 명상을 통한 휴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